먼저 한 주간에 있었던 축구계 이슈들을 만나볼 텐데요. 해외 리그가 종료가 됐고 또 K리그도 지금 휴식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8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가졌었죠. 네, 한국이 이제 그 튀니지아의 평가전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이제 알제리를 놓고 이제 펼치는 경기였는데 그쵸. 이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좀 이렇게 씁쓸한 출정식을 맞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튀니지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도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경기력 자체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 44분에 네. 다와디 선수에게 실점하는 장면에서는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됐던 평가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정식을 겸한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대한 박수를 받고 이제 격전지로 떠나야 되는 그런 무대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좀 약간 좀 찝찝하게 마무리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기를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대표팀이 모두 한 번에 차출이 되면서 훈련을 네.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속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두 명씩 합류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조직력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 선수는 아니지만 몇몇 중요 선수들이 부상이었습니다. 네. 뭐 기성용 선수를 비롯해서 뭐 김진수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가 부상이었다가 이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또 문제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 평가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최대한 전력을 숨기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력 자체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지금이 컨디션의 100%를 놓고 이제 경기를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22일 후에 있을 그 첫 경기에 이제 컨디션을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컨디션만 놓고 경기력만 놓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은 비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송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조직력이나 득점력 두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급하게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조직력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기성용 선수가 1선과 3선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팀이 하나로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드러냈고 그리고 수비 조직력, 수비 집중력에서도 문제를 드러낸 경기였거든요. 네. 김영건과 홍정우 선수가 얼마만큼 월드컵 본선에서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이 경기 끝나고 나서는 홍명보 감독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랜 A는 그 전에 평가전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네. 근데 플랜 B는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공격 쪽의 선수들을 많이 교체를 시켰다 할지라도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아진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트피스에서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게 항상 그런 뭐 프리킥 찬스였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전력에서 좀 열세에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놓고 싸워서 뭐 그 전술을 통해서 골을 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난 그 월드컵에서도 이제 이정수 선수가 이제 해발슛이라고 하죠. 헤딩과 바로 동시에 네. 그런 슈팅을 통해서 이제 두 골을 기록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지금 뭐 홍정우나 김영건 이런 선수들이 수비력은 뭐 어느 정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골 넣는 수비수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좀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세트피스로 좀 득점을 하는 네. 이런 루트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튀니지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윤우와 송지아였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평가전을 통해서 좀 우리 대표팀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그 경기 계기가 좀 대표팀에게는 아주 독감 예방주사 같은 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이번에 튀니지전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본선에서 상대하는 팀들을 어떻게 본다면 전력상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선수비 후역수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튀니지가 오히려 수비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역습에 의해서 경기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경기를 풀 것이냐. 즉 알제리 같은 상대를 본선에서 만났을 때는 파괴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또다시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패배는 큰 중요성이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을 다 차단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본선 경기 앞두고 이 짧은 일정 내에 어떻게 경기력으로서 순환을 시키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하나 아차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뭐요? 지금까지 월드컵을 앞두고 벨기에와 러시아만 생각했지 알제리는 뭐 그냥 잡고 가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쉽지 않을 것 트윈지전을 같은데. 네. 보면 가상의 알제리였잖아요. 네. 알제리도 만만치 않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확실한 우리 1승 재물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정신을 바짝 차릴 그런 기회로 삼고 이제 더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튀니지전이 알제리하고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알제리도 똑같은 형태의 전술을 갖고 나오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